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9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역대 치약의 2018년 폭염을 떠오르게 할 만큼 강렬한 이번 여름 더위는 여전히 기세를 꺾이지 않고 있으며, 낮에는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져 가을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여름이면 기록적인 폭염을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이 대규모로 폐사하고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농가의 피해는 막심하며,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극단적인 폭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도시 열 현상 완화 시설 확대, 농가 피해 취소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인천 모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로 다수의 차량이 불에 타고 지하 설비가 녹아내리면서 단수와 정전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대형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특성상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전기차 화재는 진입이 쉽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진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지하 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전기차 기피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청주시의 전기차 등록수가 1만 대를 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지하주차장 충전기 지상화, 과충전 방지 정책 등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 안전점검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에서도 중앙부처와 관련법 개정 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중 양궁은 전 종목 석권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금메달 5개를 획득하여 효자 종목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특히 청주시청 소속 김우진 선수는 남자 양궁 최초 올림픽 3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청주 시민으로서 김우진 선수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대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는 김순영 선수에 이어 김우진 선수까지 배출한 명실상부한 양궁 명문 도시입니다. 제2, 제3의 김순영, 김우진 선수가 탄생할 수 있도록 우수 선수의 발굴과 육성, 선수들의 복지 향상 등 양궁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직지문화제, 청주읍성 큰자치, 청원 생명축제, 초정약수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우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드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함께 즐기고 참여하며 소통하는 축제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사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 특히 행사장 내 혼잡을 취소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축제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청주시의회도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한가위 소외되는 이유도 없이 모두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뜻깊은 한가위가 되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등 함께 나누는 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청주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 관련 출장으로 박원식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이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희 진행에 앞서 이범석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7월 15일 인사 이동에 따른 전보딘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올여름 청주시는 재난안전실을 신설하고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청주시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후반기 의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맞춰 집행부의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고 꼭 필요한 현안 해결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지난 7월 15일자로 새로 임명된 청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8월 16일 남현심 의원 등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1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위원장으로 송병호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장 의석을 현재와 같이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8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제기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간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송정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9건,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계획안 2건,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과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모두 44건이 접수되어 이 중 40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4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등 6건이 접수되어 상임위로 송부해드렸으며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5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청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도 반려견과 동반 이출한 시민이 늘어나면서 이들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줄이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로 반려견 배설물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반려견 목줄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동물보호법상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인 패티켓 준수 여부에 대해 설문한 결과 비반려인의 34.2%만 패티켓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KB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비반려인이 야외에서 반려동물 접촉 시 가장 큰 불편사항은 공공장소에 방치된 배설물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2항을 보면 동물을 동반하고 이출할 때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항 3항에는 지자체장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1조 4항 6호에 따라 배설물 미수거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는 동물보호 관련 조례나 공원, 어린이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반려동물 배설물에 대한 수거 의무 조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무려 176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반려견의 배설물 수거에 관해 반려동물,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 관련 조례에 명기한 지자체도 171개나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뿐만 아니라 정책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주시, 광주시 등 수십 개의 지자체에는 이미 근린공원과 산책로에 배변 봉투함을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배변 봉투 자판기를 도입하는 등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배설물 수거 관련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청주시는 88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도 없으며 청주시 어떤 조례에도 반려견 배설물 수거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문암생태공원의 반려견 놀이터에서만 배변 봉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는 별도의 배변 봉투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미흡한 반려동물 정책으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심해지기 전에 시급히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주요 공원 및 산책로에
배변 봉투함을 설치해야 하며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단속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반려인의 주요 패티켓 준수 사항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 방안을 명개하며 도시공원이나 어린이시설 등 주요 시민 여가 공간에 관한 조례에도 반려견 배설물 수거에 관한 조항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반려견 동반 밀출이 많은 청주시 곳곳의 주요 공원과 산책로에 배변 봉투함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이후 청주시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결과를 보면 3년 6개월 동안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처분이 단 한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이 동물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배변 봉투 제공과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단속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청주시가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반려견 배설물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한다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 친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경제문화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년 늘어가는 외국인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청주시의 외국인 체납액은 2022년 3억 2천만 원, 2023년 4억 원, 그리고 2024년에는 상반기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5월 말 기준으로 이미 4억 2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체납 건수의 경우 2022년에는 5,123건, 2023년에는 4,815건, 2024년에는 4,581건으로 체납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소수의 외국인들이 고액의 세금을 매년 체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 중 한 명은 체납 건수가 무려 153건에 달하며 체납액은 2,1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153건 모두가 자동차세로 이는 한 명의 체납자가 얼마나 많은 체납 건수를 누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체납 문제는 단순한 재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청주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특히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이들이 떠나버리면 체납액 징수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주시가 외국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소 확인이 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세금 체납액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주시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안내문 배포와 같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작년 전국 최초로 서울 노원구가 시행한 카카오톡 체납고지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시가 자치구 최초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고지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서울시 전체는 물론
다른 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체납 안내와 내역 등을 카카오톡으로 송달하는 방식을 통하여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종이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모르더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체납 내역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어 주소지를 알기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주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특히 고액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청주 시민분들이 공정한 세금 부담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청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시민 여러분이 받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외국인 체납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육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보건환경위원회 홍수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사상자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상자 지원 제도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요. 1970년 8월 4일 제도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 가족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이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즉,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분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희생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상자 지원 제도는 단순히 피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공동체 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는 사회에서 의사상자들의 희생 정신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의료비 지원이나 일회성 보조금만으로는 의사상자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청주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례를 통해 포상, 시가 주관하는 행사 초청 및 홍보물 등의 공적 게재 등을 예우와 주차요금, 시설 이용료 감면, 일부 사업 등 지원 사업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이들의 희생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주시 내 기업들과 협력하여 의사상자 가족들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사상자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그들의 희생을 기릴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의사상자 기리는 날을 지정해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통해 우리 사회는 의사상자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본받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의사상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 지원, 주거 안정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의사상자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사상자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헌신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치이며 우리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의사상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희생에 보답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만) 청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청주시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 등 6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6급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각종 공직기강 회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은 청주 감사관 자체 검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는 비리 차단, 자체 감사 부실, 임사 검증 및 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사고입니다. 물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10여 년 전 KTNG 매각 관련 간부 공무원이 6억 6천만 원의 돈을 뇌물을 받아서 사법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청주시 공직기강 회의 비판 통해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AI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번 청주시 비리는 감사원이 감사자료 분석 시스템, 즉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3개월 전 지방자치단체 3곳의 회계 비리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 대행 비리는 인사 원칙만 지켜도 방지할 수 있었던 예견된 사고입니다. 구속된 6급 직원은 6년간 지방자치과에서 행정과에서 대학생 공공근로 등 업무를 맡았습니다. 6년간 고양이 앞에 생선 가게를 맡긴 셈입니다. 청주시 인사기준은 2년 전부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리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일 잘하고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부서 요청하는 바람에 오래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갑질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문의문화재단 등 3곳에서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12년간
식사 준비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사무관이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6급으로 강등 처분되기도 했습니다. 부하 여직원을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특히 유연 근무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시간이나 장소 등을 선택 조정해서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청주시 유연 근무제 지각 및 규정 미준수가 4,827건이나 돼 전체 신청자 49,582건 중에 10.2%나 차지합니다. 이에 따른 감사관 지적은 5건 미만이며 주로 주의 훈계 등 경징계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실태조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연근무제 악용자에 대해서 승인권자가 유연근무제를 제한할 수 있지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앞서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특혜 의혹 관련 83억 원의 손해를 끼친 청주시 공무원 5명이 감사원으로부터 지난달 징계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터미널 특혜 의혹은 제가 5번 자유 발언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 허점을 지적하면서 주식회사 청주 여객터미널이 계약 갱신 직전 예지 펀드 업체에게 주식을 모두 매각해 청주시가 약 100억 정도 이상 재산 손실을 봤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민보다 업자 손을 들어준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주시 감사실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전 직원을 상대로 특별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3건 등 이렇다 할 실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소잃고 애양간 고치기식 전시 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공직기강이 해이한 상황에 지난달 26일부터 청주시는 홈페이지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청과 중앙부처는 아직 직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공개행정, 이름 실명제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도한 혁신도시 청주시를 무색해한 조치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직원의 신변 보호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은 업무 담당자 이름도 모른 채 깜깜이 행정에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개 행정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입니다. 최근 저는 AI 챗봇 챗GPT에 질문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이 뭐예요? 답변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공간은 자기 표현이 자유로운 환경,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공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락한 장소,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저는 청주시에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자유공간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에는 청소년의 여가 문화 활동에 중점을 둔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 반면 자유공간은 495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로 카페, 휴게공간, 문화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간섭받기 싫고 잔소리를 듣기 싫을 때 안전하고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공간은
아이들이 실제로 가장 원하는 공간이며 학교나 학원을 오가는 길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간을 말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최근 설립된 서원 문화의 집은 건립기간 4년, 예산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83억 원이 소요된 반면 청소년 자유공간의 경우 임대 및 리모델링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서 1년 정도의 소요기간과 3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주시에는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쉬며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관계 형성을 하며 여가 문화 중심이 되는 청소년 자유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청소년 수련을 제외한 청주시의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에 불과하며 이전 건립 심의 중인 상당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이는 13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 인구 5만여 명을 감안할 때 현저히 부족한 수치입니다. 비교적 청주시보다 청소년 인구가 적은 천안시는 7개소, 부천시는 3개소, 파주시는 4개소의 자유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주시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청주시 분야별 세출 예산 구성 현황을 봐도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40%, 그중 노인, 청소년 예산이 35%, 청소년 관련 예산은 1.36%에 불과합니다. 즉 사회복지 전체 예산 중에 청소년 예산은 0.48%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및 제7차 계획에서도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2024년 6월 청주시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에서도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청주시가 자유공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단순히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시의회와 시청 모든 관계자분들께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청소년들이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자유공간을 하루빨리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어른들에게 간섭받기 싫어요. 잔소리 듣기 싫어요. 안전하고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리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청주시 임시회 희귀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희귀는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 내용과 같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 건은 9월 5일 시정 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 제1차 본회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위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추천 후 본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임기는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김태순 의원, 정재우 의원, 이상조 의원, 이완복 의원, 정연숙 의원, 한동순 의원, 홍성각 의원, 김문숙 의원, 박근영 의원, 신민수 의원, 정영석 의원, 김안식 의원, 박승찬 의원 이상 13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자희 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도 제7호 및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이므로 좌석 오른쪽 하단에 있는 투표기로만 투표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기가 이상 시에는 뒤편에 직원이 대기 중이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 오른쪽 하단 투표기를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2명 중 찬성 3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위원회 위원도 청주시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에 선임하는 것으로 임기는 2024년 8월 2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청주시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정재호 의원, 최재호 의원, 박근영 의원, 이인숙 의원, 홍순철 의원, 김한식 의원, 박승찬 의원 이상 7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마찬가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 오른쪽 하단 투표기를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2명 중 찬성 3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 선출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용석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승찬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근영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정재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리분회 의원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여야를 떠나 한마음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시민의 복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박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청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윤리실천 규범을 준수하여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청주시 의회를 만들겠으며 제3대 청주시 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약 변경안 제안 설명권을 상정합니다. 신병대 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주시 부시장 신명대입니다. 청주 시민의 행복과 민선 8기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기 의장님과 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 그리고 각종 주민 불편 사항 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2회 추경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3조 6,731억 원보다 1,670억 원이 증액된 3조 8,40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1,082억 원이 증액된 3조 3,541억 원이고 특별 회계는 588억 원이 증액된 4,8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일반 회계는 세외 수입 230억 원, 지방 교부세 등 286억 원, 조정 교부금 등 149억 원, 국도비 보조금 375억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4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 수입 235억 원, 지방 교부세 등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219억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129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 문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서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40억 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19억 원, 미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13억 원, 청주 종합경기장 개선공사 8억 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7억 원, 청주동물원 사육시설 보수 6억 원, 무심천 파크 골프장 조성 6억 원, 어린이집 확충 4억 원, 겨울철 눈썰 매장 운영 3억 원, 아동복지관 리모델링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환경 분야와 관련 군소음 피해 보상 45억 원, 소하천 정비 사업 27억 원, 국가하천 유지 관리 사업 17억 원, 오창 과학산업단지 완충조리 시설 9억 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8억 원, 가락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4억 원, 매립장 재활용 선별시설 노후 중장비 교체 3억 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2호기 보수 3억 원, 사각지대 해소 CCTV 설치 3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 및 SOC 확충을 위해 무심동로 오창 IC 도로 건설 80억 원, 이정골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29억 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 조성 15억 원, 국사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 15억 원, 수영로 확정공사 10억 원, 명암 관망탑 리모델링 7억 원,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 6억 원, 월호 N투지구 보수보강공사 6억 원, 김순영 양궁장 진입도로 확장 5억 원, 구룡 화산간 도로 확포장 4억 원, 비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업 및 산림 분야와 관련 동보원 자연휴양림 매입 50억 원,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 50억 원, 도시농부 지원 사업 13억 원, 농업 및 공익수당 지원 8억 원,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 공간 정비 5억 원, 옥화구경 은퇴자 산촌 행복마을 5억 원,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5억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4억 원, 대청호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3억 원, 옥산지구 배수창 설치 3억 원, 농업 기반 시설 확충 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하수도정 및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85억 원, 청주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3단계 78억 원, 국도 25호선 교통체계 개선 20억 원, 동북권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15억 원,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설치 13억 원, 집안 침하 대응 두 하수원로 정비 12억 원, 공항로 일원 아스콘 더시우기 공사 7억 원, 강서지구 용담광장 노상주차장 조성 4억 원, 청남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4억 원, 하천횡단 상수감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7개 기금의 수입액은 1,143억 원, 지출액은 2,144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1,001억 원이 감액된 4,74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행급 복구장비 임차료 10억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청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희부딘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8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